안녕하세요. 주식조아입니다. 제가 2020년 포트폴리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하나 올려드렸었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 구독자 아마이시겠죠?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제넥신 같은 경우는 그 재무가 계속 마이너스인데 혹시 투자하시는 뭐 이유가 있는지라고 한번 문의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댓글로. 그래서 이제 뭐 답변을 댓글로 달아드리려다가 뭐 간략하게 영상으로 하나 만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넥신 같은 경우는 뭐 제약회사고요. 지금 그때 그분이 문의하신 대로 이제 보면은 뭐 영업이익이랑 뭐 매출액, 영업이익, 뭐 당기순이익 같은 거 계속 뭐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재무제표 상으로 보면은 뭐 굳이 뭐 EPS나 per BPS 이런 거를 따질 필요도 없는 회사죠. 다 마이너스인데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재무제표를 보기에는 사실상 제가 블로그나 여러 가지 영상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는 이렇게 재무가 마이너스인 회사들은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낮죠. 뭐 20%, 뭐 100% 이상은 아니니까 부채 비율은 낮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제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아직 뭐 지금 뭐 삼상이나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성공을 해서 뭐 그런 것들은 아니고 아마 최근에 뭐 유한양행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같이 기술 수출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에 어느 정도 뭐 기술력에 대한 어느 정도 입증은 됐지만 어느 정도까지 입증이 됐다면 뭐 이런 회사가 제가 그 말씀드린 회사들이죠. 이제 위험한 회사들입니다. 삼상 실패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재무적으로나 되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회사들입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됐거든요. 물론 이제 뭐 비중이 크진 않습니다. 제가 지금 다른 투자하고 있는 유황양행이나 뭐 보령제약 이런 회사들에 비해서는 비중이 좀 작은 편인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제넥신 같은데 회사에 투자를 한 이유는 먼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유한양행의 영상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제 제 능력 기준에서는 신약에 대한 것들을 뭐 어떤 신약이 좋다 이런 것들을 판단할 능력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제넥신이나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뭐 기사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안 알아본 건 아닙니다. 뭐 옛날에 뭐 어떻게 수출을 하고 뭐 그런 것들은 다 기사는 좀 읽어보고 뭐 했었는데 뭐 이제 제가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거고 있고 뭐 이런 거에 대한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그런 것들을 본다고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들이 주장하는 뭐 애널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바를 뭐 믿는 것 정도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래도 제넥신이라는 회사에 조금 투자를 한 이유는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포트 비중 중에서 어느 정도 뭐 아주 작은 편은 또 아니지만 그냥 어떻게 보면 없어져도 되는 돈 수준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몇십만 원을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한 300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주식에 투자할 때 좀 접근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판단한 부분은 제가 아는 형이 의학 관련 좀 그런 것 아시는 형이 뭐 대학교 선배 형이 의학 관련해서 그런 쪽에 일을 좀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쪽에 해서 제가 그 형한테 좀 문의를 해가지고, 이 회사에 대한 기술력이 정말 어떠냐, 이렇게 조금 실체가 좀 있는 거냐라고 해서 문의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누누이 드렸지만 그부 형도 뭐 어느 정도 알겠습니까? 뭐 특별히 엄청나게 기대를 한 건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저보다 관련 이런 제약 쪽이나 이런 쪽에 좀 배우고 있고 그런 뭐 학생 신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대충 이렇게 건너서 이렇게 문의를 해본 결과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유의미한 그런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그런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런 류의 회사에 투자할 때 오히려 보는 것들은 좀 그런 것들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뭐 누구의 애널리스트의 뭐 어떤 흐름이나 뭐 분석이나 이런 것들보다 그냥 돈의 흐름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한독이라는 이런 제약회사가 아마 이렇게 보유 지분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아마 이런 회사가 처음에 아마도 한독이라는 회사가 제넥신이라는 회사가 이제 아주 작을 때 처음 알아보고 이렇게 지분 투자를 해가지고 했겠죠. 한 상태이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제 유한양행이 이제 제넥신에 이제 투자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유한양행이 제넥신에 투자했던 지분은 한번 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한양행은 한번 팔았고요. 이제 한번 팔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뭐 3배인가 2배 정도 시세 차익을 냈고 제넥신에 투자했던 걸 팔았다가 다시 제넥신이 뭐 12일을 발행했나 유상증자를 했는 거에 참여해가지고 다시 유한양행이 지분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아마 지금 표현이 되고 있진 않는데 이제 유한양행이 또 이런 것들을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뭐 그런 뭐 분이 이제 조문원 대표님인데요. 이제 조문원 대표님 같은 분들도 이제 뭐 이렇게 기사 같은 것들을 찾아보면은 이제 제넥신에도 좀 좋게 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너무 터무니없이 남의 말을 뭐 듣고 하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뭐 그렇게 있는데 뭐 맞습니다. 뭐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이 있죠.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아시는 분의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선 안에서는 뭐 제가 아시는 분이나 그리고 유한양행이나 이런 이제 어느 정도 그 업계에서 좀 명망 있는 회사들이 이런 회사들의 이제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력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나. 특히 그리고 제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데 이 조문원 대표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도 이제 제가 존경하는 슈퍼개미 분들의 투자 스타일을 많이 이제 보고 따라하는 편인데 개인적으로 이분이 이런 회사에 투자할 스타일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제 이분은 진짜 어떻게 보면 자산 가치주에 투자를 하고 웬만해서 이렇게 하방이나 이런 것들이 각 가치가 많이 이제 저평가되지 않았다고 하지 않으면 투자하시지 않는 분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안정적으로 되게 많이 투자를 하시는 분인데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투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됐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것보다 조금 높은 가격 한 66,000원 뭐 이 정도 가격에 제가 샀던 것 같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솔직히 그래서 이제 이런 뭐 팩트 체크들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됐지만 이제 저도 이제 너무 이제 막연한 정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막연하죠. 것들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투자한 건 아니고 좀 보초병 개념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뭐 차트 같은 것도 제가 한번 예전에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대로 한번 봐볼까요? 뭐 볼린저 밴드나 이제 매물 분석도 이런 것들을 뭐 요 정도 기간이라고 본다면 뭐 이 정도의 기간으로 본다면 뭐 많은 분들이 이때 매집이 되어 있네요. 요 기간에 아마 이제 조문호 대표님도 제가 알기로는 뭐 10,000원 뭐 이런 구간 5,000원 10,000원 이런 구간에 아마 매집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여기 지금 5만 원대가 이거는 뭐 지금 이 주식을 제넥신을 산다고 했을 때 뭐 이 가격은 너무 낮은 가격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다음 매물대가 저항이냐라고 하면은 뭐 이 정도네요. 45,000원 이 정도가 뭐 좀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볼린저 밴드 상으로 봤을 때도 뭐 여기 보면 하단에 닿았죠. 하단에 닿았으니까 뭐 그렇고요. 뭐 RSI 상으로는 제가 뭐 월봉으로 설명드렸던 뭐 RSI 상으로는 지금 뭐 24에서 이렇게 뭐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이거는 저 같은 경우도 이거는 뭐 특별히 큰 비중을 엄청 뭐 기대를 하고 뭐 엄청 종목을 많이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다기보다는 뭐 이런 것들을 믿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생각하시는 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터무니없이 투자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면 뭐 맞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기 때문에 큰 금액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제 경험이면 경험이고 노하우인데요. 이렇게 뭐 유한양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그래도 제가 아는 형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투자를 시작하게 될 게 처음에 이제 대학교 때 1학년 때 제가 투자를 시작하게 된 주식 투자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영향을 준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뭐 제약 쪽 관련 공부하고 일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 투자 관련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나누거든요. 이제 근데 그 형이랑도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뭐 첫 번째로는 그 형과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괜찮은 회사라고 느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유한양행 제가 신뢰하는 유한양행이라는 회사에서 이제 지분 투자를 했고 실제적으로도 기술 수출이 됐죠. 어느 정도 기술 수출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괜찮은 이제 더블 체크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조문원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도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 세 번 정도가 체크가 된 거죠. 물론 이제 제가 제 스스로 공부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투자 금액을 크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번 저도 뭐 보초병 개념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투자를 생각하고 했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한마디로 보기에 따라서는 뭐 그냥 좀 묻지마식 투자를 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런 일련의 확인 과정들이 그렇게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누구를 믿어야 되냐, 누구의 판단과 말들을 믿어야 되냐라는 것들에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누구가 신빙성 있는 사람이냐는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검증이 되기만 하면 괜찮죠. 괜찮은 건데, 뭐 이건 생각하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시고요. 뭐 이것들은 그냥 정석적인 투자 방법은 저도 정석적인 투자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것들을 따라하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그냥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평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재무제표가 이렇게 빨간 회사들은 이제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좀 이제 다른 분들이 조금 왜 이렇게 투자를 좀 여기는 왜 투자를 했나 왜 평소의 말과 다른가라고 이제 궁금해 하실까봐 해서 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